안녕하세요. 10주차 첫 번째 자식 파일 백업과 압축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 명령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디스크 관리 쪽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디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디스크가 너무 많을 때 좀 압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이제 어떤 정리를 한다든지 압축을 한다든지 이런 쪽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archives의 개념을 이해하고 아카이브의 관련 명령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의 그 압축 명령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카이브는 이제 이런 거예요. 테이프 아카이브라고 이렇게 있죠. 뭔가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카이브는 원래 어떤 말이냐면 요즘에는 신문들을 많이는 안 보지만 어쨌든 신문사가 있다는 건 알잖아요. 신문사 건물에 있으면 신문사 건물에 어떤 방이 있어서 방에 예전 신문들을 차곡차곡 모아놓는 그런 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을 이제 아카이브, 신문의 아카이브스를 모아놓는 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을 따와서 이제 자료들을 백업하는 그런 백업하는 자료들을 이제 아카이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아카이브란 말을 그러면 굳이 영어 뭐 이거 잘 쓰지도 않은 말인데 이걸 왜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쓰느냐 하면 이제 명령어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rchiving 하는 명령어 자체가 tape archive 그래서 tar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tar라는 명령어를 처음 배울 거고요. tar는 그야말로 우리가 파일을 갖고 있잖아요. 파일을 갖고 있으면 뭐 루트 디렉토리부터 해서 뭐 디렉토리가 쭉 있을 건데, 그죠? 여기도 디렉토리가 쭉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은 파일별로 막 나눠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큰 파일 하나로, 이거 전체를 큰 파일, 뭐뭐뭐.tar라는 이거를 테이프에 하나에 담았다,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프이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파일 하나로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압축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우리의 이제 파일의 트리 구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백업하기 좋도록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갖다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테이프를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tar라는 명령어를 만들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이 tar라는 파일들로 백업을 했다면 이제 꼭 tar가 아니어도 어떤 파일이 있다면 압축을 하는 그런 유틸리티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압축 파일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익숙한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하겠죠. zip 파일, 이렇게 지퍼로 묶었다 해가지고 압축을 시켰다라는 말로 해서 이제 윈도우스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압축 파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팩이라는 명령어도 있었고 컴프레스라는 명령어도 있고 gzip이라는 명령어도 있고 xz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잘 알아놔야 돼요. 두 가지는 이건 윈도우에 쓰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리눅스에서는 gzip을 많이 쓰거든요. 요거 gzip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gzip보다 압축률이 더 좋은 거 xz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둔다면 이제 jar 요 정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압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팩, 언팩은 이제 거의 쓰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소문자 Z 파일인데, 그다음에 대문자 Z 파일, compress, uncompressed도 거의 쓰지 않아요. 이 두 개는 압축률이 별로 안 좋거든요. 하지만 이제 예전의 호환성을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팩이나 컴프레스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확장자를 보고 아 이게 압축 파일이구나. 이거를 내가 뭐 인터넷이나 어떤 레퍼런스를 찾아봐서 풀 수 있어야 되겠다 하고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zip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zip
이것도 유닉스에서는, 리눅스에서는 잘 쓰지는 않는데 이제 압축 파일이구나,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묶는 툴 혹은 푸는 툴이 존재하는구나,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오겠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zip이나 xz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tar는 옵션이 조금 많아 보이죠? 많은데 tar는 옵션을 세 가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인데 옵션을 묶어서 쓰거든요. C, V, F. 그 다음에 T, V, F. VF가 다 붙어요. 그 다음에 X, V, F. 자, 그래서 CVF는 여기 보면 생성, create 하는 거예요. TVF는 타르 파일이 있으면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 거.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해보자. 어떤 파일들이 안에 들어있는지 한번 이제 풀지 않고 시험 삼아 보는 거. 그게 TVF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extract, 풀어보자 하는 게 XVF.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타르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명령어가. 그래서 이 앞에 옵션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써도 동작을 하고 안 써도 동작을 하고 그래요. 배시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특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아카이브 파일을 지정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막 뭐가 묶였다 이건 이제 verbos라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 이런 뜻이거든요. 말이 많게 무슨 메시지를 출력하려면 말이 많다는 얘기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싶으면 이제 V 옵션을 또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백업하고자 하는 파일들이 심볼릭 링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볼릭 링크는 사실은 내용은 어디 다른 데 있는 파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가리키고 있는 원본 파일을 갖고 와, 뭐 이렇게까지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는 잘 안 쓰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제 정말 전문가들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그죠? F는 써주는 거니까, 그죠?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VF를 다 써주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C, T, X를 합쳐서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심볼릭 링크의 원본 파일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제 타르 파일이 하나 있으면 이게 뭉치 덩어리잖아요. 덩어리에다가 다른 파일 하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R이라는 옵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을 건데, 가장 많이 꼭 알아둬야 되는 옵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타르나 뭐 백업을 한다거나 압축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보통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가 있을 때 뭐를 봐야 되냐면 디스크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명령어를 하나 배워볼게요. du라는 명령어예요. du 굉장히 유용합니다. 디스크 유세이지에서 du, 그리고 예전에는 -k라는 옵션을 썼어야지만 이제 킬로바이트라고 나오는데 단위가 디스크 사용량이니까 킬로바이트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디폴트가 -k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버전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꼭 안 써줘도 되고요. 자, du를 한번 해봅시다. du를 한번 해보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홈 디렉토리에서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chapter 2, 뭐 4, 3, 5, 6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디렉토리들도 쭉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모든 디렉토리들을 다 보여주면서 전체 현재 디렉토리 아래로는 388kB를 이제 디스크가 사용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약간 보기가 좀 조잡하죠.
디렉토리가 되게 많아서 어디까지 쫓아가야 될지도 좀 복잡하고, 만약에 시스템이 정말 복잡하게 돼 있다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간략하게 디렉토리를 여러 개가 있어도 이제 하나까지만 보자. 그 아래로 하나까지, 그러니까 2까지만, 아니 챕터 2까지만 보고 이 아래로는 뭐 몇 메가를 차지한다, 몇 킬로바이트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만 보자 라고 해서 DU에 옵션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살짝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유용한 옵션입니다. 이제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U 하고 옵션도 좀 어려워요. 이제 그 하이픈이 2개가 있어요. max depth, 깊이를, 최대 깊이를 하나만 두자.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하나까지만 보겠다.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 아래 있는 디렉토리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떤 디렉토리가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지를 보기가 조금 더 편해지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전체는 388KB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챕터 5가 얼마, 챕터 2가 얼마, 챕터 3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어서, 만약에 어떤 디렉토리가, 특정한 디렉토리가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면 들어가서 관리자가 뭐 지운다거나 압축을 한다거나 뭐 보관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테니까,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du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u로 뭔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어떤 디렉토리를 가지고 뭐 파일도 되고요, 어떤 디렉토리를 가지고 백업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 이따 백업을 정할 때 이 가장 큰 거, 이걸 갖고 정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가장 크니까. 자, 그러면 이제 tar라는 명령어를 봅시다. tar라는 명령어는 쓰임새가 이제 3개라 그랬는데, 만들 때 create, cvf,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 뭐가 있는지 tvf,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vf라 그랬죠. 그죠? 이건 extract, 풀 때. 자, 일단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봐요. 자, 가장 큰 디렉토리가 ch3이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du하고 ch3 해보면 132KB입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tar의 문법이에요. tar의 문법. cvf, 이 만들 거잖아요. 만들 거니까 뭘로 만들어라, ch3.tar. 이 말은, 이 여기 있는 이름은 내 마음대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 ch3을, 이거를 이제 테이프 아카이빙 해라. 여기에 디렉토리가 어떻게 복잡하게 돼 있든 간에 얘를 파일 하나로 만들어라, 하나로 묶어라. 그 대신 압축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면 이제 뭐라고 막 묶어요. 얘가 이것도 묶고 저것도 묶고 다 묶었어. 그러면 이제 ls-l을 해봤을 때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ch3.tar만 봤어요. 그랬더니 용량이 이렇게 나오죠. 133.120KB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뭐 반올림 한다든지, 그 킬로바이트가 2의 제곱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랑은 지금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얘를 어림 잡아서 쓰면 뭐 얘는 지금 DU에서는 132KB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133120 바이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랑은 같은 거다, 같은 용량이구나, 타르가. 그리고 사실은 타르로 묶다 보면 조금 추가 정보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지만 살짝 큰 정보들이 좀 더해진 그런 용량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LS를 해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LS 해보면 이게 나오는데, 그럼 이 안에 제대로 백업이 돼 있느냐, 내가 아까 ch3을 다 묶으려고 했는데 ch3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tvf 옵션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ar 하고 -tvf 하고 ch3.tar 하면, 이건 문법이 뭐의 내용을 봐라 그러니까 얘는 여기만 필요하겠죠. 여기는 약간 다르죠. tar 옵션, 그 다음에 결과 파일, 그 다음에
목적 파일, 그러니까 재료 파일, 결과 파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재료 파일 하나만 필요한 거죠. 얘를 들여다봐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파일들과 디렉토리들의 권한과 용량들과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제 백업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관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뭐 10년이나 100년 이후에 뭔가 중요한 게 있어서 풀 때가 됐어. 그럴 때는 XVF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풀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아까 ch3을 묶었잖아요. ls를 해보면 홈 디렉토리에서 ls를 해보면 ch3이라는 이제 디렉토리를 이렇게 tar로 아카이빙한 파일이 하나 나왔죠. 자, 이번에는 얘를 갖고 놀아보려고 우리 챕터 7이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이걸 풀어요. tar-xvf 하고 지금 7에 들어갔죠. 뭐를 푸느냐?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ch3.tar을 풉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요 하나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디다 풀겠느냐? 현재 디렉토리 푸는 거죠. 현재 디렉토리 푸는 거지.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를 ls를 해보면 이렇게 ch3이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옵션, R 옵션이 있었죠. 그걸로 파일을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 넣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것들 뭐 뭔가 하나 그냥 걸리는 대로 넣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RVF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tar RVF 하고 어디다 넣을 거냐? tar 파일은 하나 상위 디렉토리 있잖아요. 지금은 ch7이고 요거보다 하나 위에 있죠. 홈 디렉토리 있지? 여기 보면 거기 있는 ch3.tar에다가 넣을 거다. 뭐를 넣을 거냐? password.dat를 넣고 싶은데 그것도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 그죠? 홈 디렉토리 안에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같이 넣을 거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봐요. 이번에 확인을 해볼 때는 이번에 옵션에서 하이픈 요 마이너스를 뺐어요. 마이너스 빼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tar tbf 하고 그 tar 파일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랬더니 아까랑 똑같은 이제 내용에다가 지금 뭐 하나가 추가가 됐죠. password.dat. 그래서 이게 추가된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냐면 어떤 디렉토리 구조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묶임 보관할 수 있는 tar 파일에다가 뭔가를 다른 파일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됐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tar였고요. tar에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cvf, 그 다음에 tvf, 그 다음에 이제 xvf 이게 있다고 했어요. 자,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번에는 jar로 갑시다. jar는 이제 이름이 tar이랑 비슷하죠. 근데 압축을 해줘요. 압축을. 그래서 용법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해준다라 그래서 얘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럼 확장자는 이제 jar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옵션을 뭐 하나 제공을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압축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제 압축이 없이 tar처럼 이렇게 하면 tar랑 똑같죠. 마이너스 대문자 5를 하면 이제 압축 없이 아카이브 파일만 생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는 이거 5가 아니고 숫자 0이에요. 0% 압축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오래간만에 봤더니 조금 헷갈려서 잘못 말할 뻔했나요? 이거는 압축이 없이 아카이브 파일만 생성을 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jar를 해봅시다. 일단 jar를 해보려고 하면 없어요. 우리 구름 아이디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꼭 jar를 써야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루트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exit으로 나가서 루트로 갔어요. 지금 루트로 나갔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우리 아이디 있잖아요. 우리 사용자 아이디, 요 학생 그 학번, 요 학번 아이디를 이제 수도 그룹으로 불러올 거예요. 수도 그룹으로 불러와야 그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배울 건데 한번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진행을 해봅시다. 유저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해라. append 그룹으로 추가를 해라. 수도 그룹으로 추가를 해라. 누구를 추가하느냐? 여기 있는 사용자를 수도 그룹으로 추가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룹이 수도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관리자에서 다시 이제 뭐예요? 저기 우리 학번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봅시다. 자, 그랬더니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관리자로서 이제 커맨드를 실행하려고 하면 수도하고 어쩌고 저쩌고를 해라 이렇게 알려주죠. 친절하게.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자라는 이런 패키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패키지 이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패키지 이름이 fastjar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명령어는 apt-get.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말은 많은데 이게 리눅스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것도 apt-get도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쓰는 우분투 계열, 센토스 계열은 이렇게 apt-get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뭐 iom이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rpm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몇 개가 더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분투 계열, 가장 많이 쓰는 계열은 apt-get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 명령으로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설치 명령은 apt-get install이라는 명령이에요. 인스톨은 사실 옵션이 되겠죠. 관리자 명령으로 이런 명령을 수행을 해라. 그리고 어떤 패키지를 깔 거냐? fastjar라는 프로그램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이 사람의 패스워드는 우리 이제 결정을 했죠. 1234QWER 이걸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거 넘겨보면 이제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진행을 이제 뭐라고 막 할 거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fastjar를 설치를 할 거다. 그리고 얼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공간이 좀 이제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얼마가 설치될 건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설치가 됐어요. 이제 jar를 쓸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groups라는 명령을 살펴보면 우리 이제 어떤 그룹에 들어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를 만들 때 생겼던 기본 그룹과 수도 그룹에도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 명령을 쓸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잠깐 참고적으로 유저 모드를 잠깐 보면 유저 모드 명령은 이제 사용자 계정 정보를 수용할 때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또 배울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이제 알아둡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명령은 user mode -ag 이렇게, 그리고 수도 그룹에다가 아이디를 추가할 거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나가 봅시다. 자, jar 명령은 이제 tar랑 거의 똑같아요. 생성할 때는 cdf 생성을 해볼게요. 자, 챕터 7에서 LS를 해봤더니 챕터 3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묶어보자. 이거를 create 해보자. jar를 한번 create 해보자. tar 파일은 지금 이거보다 하나 위에 있죠. 홈 디렉토리에 지금 하나 있고요. 지금 jar를 만들고 있어요. jar를 만들다 보면 여기 보면 얼마가 deflate 됐다. 이게 얼마가 압축됐다. inflate는 뭔가 팽창하는 거고 deflate는 수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압축된 거다. 어떤 파일들은 막 99%가 압축이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ls-l 해보면 jar가 하나 생겼어요. jar가 하나 생겼고, 지금 용량이 GH3의 용량은 안 보이고 어쨌든 용량이 보이네요. 2141 이제 바이트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목록을 보기 위해서 tbf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가 묶은 이제 챕터 3, 챕터 3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풀 때도 xvf로 해서 풀면 되고요. 자, 그래서 jar는 이런 거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compress, uncompress. 이거는 많이 안 쓰니까 파일 이름을 가지고 뭐 타르도 좋고 다른 이제 기타 등등 압축이 될 만한 파일들을 가지고 compress 명령을 사용하면 확장자가 대문자 z인 압축 파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저기 보면 jar 파일을 방금 만든 거고, 지금 압축을 해주기 위해서 타르 파일을 한번 더 만들어 줍시다. 일부러 이제 연습해 보려고, 타르 연습해 보려고 일부러 카피를 안 해오고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ch3 여기 있으니까, 그죠? tar-cvf 만들어라. ch3.tar를 아까랑 똑같이 ch3을 사용해서 만들어라. 그러면은 ls-l을 해보면 타르 여기 나오죠. 타르를 해보면 이렇게 133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jar는 2 킬로바이트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컴프레스를 해봅시다. 컴프레스를 하기 위해서 또 컴프레스가 잘 안 쓰는 명령어이다 보니까 안 깔려 있거든요. 이제 또 깔아볼 거예요. sudo apt-get install 관리자 명령어로 명령어를 깔아봐라. 패키지 이름이 ncompress거든요. 이거를 깔면 이제 막 깔리겠죠. 깔리고 나서 컴프레스를 해보면 이렇게 컴프레스가 되는데, 아까 tar 파일은 133 킬로바이트였죠. 그런데 이렇게 tar를 압축한 거는 13728 13 킬로바이트로 약 10분의 1 정도가 줄었네요. 그죠? 이제 근데 jar는 보니까 얼마가 줄었어요? 2 킬로바이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그래서 jar가 효율이 더 좋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zip, unzip. 얘도 심심치 않게 쓰기는 하지만 아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zip이나 compress나 이제 사용 방법은 비슷하고요.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ls를 해보면 이제 뭐가 막 생겼죠. 내가 순서를 좀 바꿨더니 GZ가 먼저 생겼네요. 요거는 조금 이따 해볼 건데요. 지금 슬라이드 순서를 많이 쓰는 순서대로 이렇게 좀 재배열을 했었거든요. 감안을 하고 좀 보세요. 자, 지금 보면 jar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스를 해서 묶은 대문자 z 파일이 있죠. 자, 이번에는 카피 연습, 카피를 해봅시다. ch3.tar가 이 상위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ch3.tar를 현재 디렉토리로 카피를 해와라. 그러면 이렇게 카피가 되죠. 현재 디렉토리는 ch7번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zip을 하는 거예요. zip을 하기를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해라. 뭐를 zip하느냐? ch3.tar을 zip해라. 순서는 같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zip을 해보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99% 압축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실제로 ls-l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겠죠? zip을 해봤더니 jar랑 비슷한데 조금 더 좋네요. 2KB, 2141인데 2056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zip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gzip을 봅시다. gzip은 가장 많이 쓰는 유틸리티입니다. 압축 파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압축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XC라는 게 더 효율이 좋다 그래서 그걸로 많이 쓰고 있어요. 역사는 계속 발전을 하니까
툴들도 발전을 하는 거죠. 자, 확장자가 gz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gzip하고gunzip하고는 이제 상대어가 되는 건데, 이제 gzip-d 하면 이걸 이제 decompress해서 gunzip하고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gzip은 이제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까지 압축을 하려면 이렇게 옵션을 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할 수 있고 뭐 이러이러한 옵션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옵션들은 많이 쓰지는 않고요. 이렇게 R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파일을 하나 압축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타르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ls 를 해보면 타르가 없어요. 타르가 없어. 타르 -cvf 하고 타르 파일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ch3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gzip은 그냥 간단해요. 여기 있는 파일을 gzip해라. 그럼 자기가 알아서 gz로 만들어요. 자, 압축 뷰를 봅시다. 자, 지금 오리지널 원본 파일은 타르였는데 이 타르가 없어지고 gzip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졌는데 어쨌든 1.3KB, 좌르는 2.1KB. 그리고 아까 보면 이제 또 압축률이 쭈쭈쭉 있었죠. 그래서 gzip은 이렇구나. 자, 그 다음에 gunzip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gzip으로 묶인 파일을 unzip 해보면 이제 얘가 다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타르 파일이 생기거든요. gzip은 없어지고.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있다가 비교를 할 거라서 다시 gzip을 해서 여기다가 gzip 파일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ch3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압축을 해서 지금 용량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는 xe,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확장자가 xe인 압축 파일을 생성 및 해제하고, 이제 gzip이나 이런 애들이랑 이제 비슷해요. 옵션은. 자,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ls를 해보면 이제 jar 파일, tar 파일, 컴프레스로 묶은 파일, gzip으로 묶은 파일, zip으로 묶은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xz로 묶어보자. 만약에 타르 파일이 없으면 타르 파일을 카피해 오든지 아니면 타르로 하나 만들든지 하면 되겠죠. 지금은 안 써놨고요. xz에서 챕터 3.ta르를 해보면, 자, 압축한 걸 봅시다. 자, 보면 gz가 1307이었는데 지금 x는 1280이에요. 가장 좋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이제 꼭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타르는 압축은 아니지만 리눅스에서 파일 백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타르는 꼭 알아둬야 돼요. 자, onxe 하면 이제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그래서 타르 파일을 보면 이제 133120 바이트였는데 그거를 뭐 엄청나게 한 100배 정도를 이제 압축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압축 파일들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압축 유틸리티들에서 배워봤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제 jar가 있고 tar가 있고 compress가 있고 gzip이 있고 xe가 있고 zip이 있어요. 그때 그 압축 파일 압축의 효율을 보면 이렇게 xz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gz, 그 다음에 zip,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좀 더 비슷하고요. 컴프레스는 조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아까 봤던 팩이나 언팩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축 효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나 보면 그 리눅스에 소스 코드 컴파일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모아놓은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보면 리눅스 커널을 이렇게 보관하는 디렉토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HTTP로 여러분들이 요 주소로 들어가도 이렇게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최신인 부분을 보면 이쪽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가지고 있는 압축 유틸리티를 사용을 해라, 입맛에 맞춰 사용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커널에 대해서 xz, gz, 그 다음에 뭐 사인된 거, 이건 이제 보안을 위해서
사인 파일을 하나 새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인이 틀리면 여기 있는 커널은 뭔가가 변조가 되거나 위조가 된 거니까 유의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진품 보장하는 스티커 같은 거예요. 그걸 같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유념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XE하고 GZ하고 파일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XE가 없는 사람은 GZ를 받아서 풀어라, 뭐 안 그러면 이제 XE를 깔면 되는데, 깔기가 뭐한 사람, 깔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초이스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압축 유틸리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따라 해보시고, 여기 지금 쉽게 지금 한 것 같지만 지금 타르를 가지고 뭐 카피도 해봤고 타르 명령어도 써봤고 그 다음에 타르로 만들어봤고 테스트해봤고 풀어봤고 그거를 다 다른 압축 프로그램 압축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잘 따라 해보면서 꼼꼼하게 에러가 안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